안녕하세요. 이번 교수님의 서재라는 정기 챌린지로 찾아뵙게 된 크리에이터 4기 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대학생들이면 꼭 읽어야 된다는 필독서와 해당 과에 진학하고 싶은 중고등학생 분들을 위한 책을 추천해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교수님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소속이고요. 김도식이고 전공은 분석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추천에 앞서서 저같이 책을 안 읽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독서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독서라는 거는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제가 모두 다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들이 해본 경험들을 좀 대신 알아보는, 또 하나는 내가 못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는 것도 있는데, 요즘 이제 워낙 포털이나 이런 거에 정보들이 많아서 정보 습득은 상대적으로 조금 옛날보다는 약화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으로 또 꾸준하게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돈키호테가 굉장히 원작 완전 완역한 거를 읽었는데 그거 읽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독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좋은 책을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재밌어 하는 책을 본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추천한다, 유명해졌다라는 것이 꼭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맞는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시기에 앞서서 지금 뒤에 보시면 교수님의 책장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솔직하게 미리 좀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들이 제가 다 본 책들은 아니고요. 네. 그럼 건국대학교 학부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교수님의 원픽 책 혹시 있을까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정혜신이라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상담학 박사고요. 아마 상담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들 중에 하나.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공황 상태나 이런 것이 올 때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제가 만나는 학생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고, 의대 교수님이세요. 하지연 교수님이라고 정신과 의사신데 심야 치유식당이라는 일종의 에세이거든요. 어째 하다 보면 이게 둘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에세이에 더 가깝고 이거는 이제 전문서에 좀 더 가깝긴 한데, 둘 다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요거,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요 책을 제가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심야치유식당과 당신이 옳다라는 책, 건국대 학생분들 다 메모하셨죠? 이번에는 철학과 학생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철학과 학생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된다는 교수님만의 추천책이 있을까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이 책이 왜 좋으냐면 일단은 두 가지가 좋아요.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철학이라는 것을 문제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The Problems of Philosophy인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꽤 많이 돼 있어요. 번역서를 보시려면은 번역하신 분이 철학하신 분, 황문수 교수님이나 박영태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문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추천책을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문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살짝 맛볼 수 있는 그런 책 혹시 있을까요? 문과대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게 다 합해가지고 문사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관해서는 이제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국문학이나 국어학을 보기 위해서 어느 한 책을 봐야 된다? 저는 그냥 재밌는 거 닥치는 대로 읽으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것도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라는 책이었는데,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샌들 교수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맥락은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게 과연
적절하냐, 공정하냐, 정의롭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종류의 소양들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봤습니다. 졸업 전에는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돼 라는 책을 한번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정말 고전적인 책들 있잖아요. 뭐 도스토옙스키의 뭐 죄와 벌이라든지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뭐 맥베스나 뭐 리어 왕이나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그래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건데 좀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올드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재미있고 읽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는데 고전적인 책 도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인생 도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바로 그 책을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가장 많이 바꿨던 거는 그러니까 본명은 이철용이고 그 필명은 아마 이동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계층의 삶을 그냥 낱낱이, 그래서 첫 문장부터 육두문자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기 좀 어려운, 나는 소설이란 삐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온갖 욕들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 책이 왜 큰 어떤 그 기억에 남게 했냐면요, 그 책을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회 구조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리즈가 좀 계속 있었죠. 왜 조세희 씨가 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서 최근에 읽은 책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은교예요, 그게요. 근데 아마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은 아직 그거를 이해하기엔 너무 젊어요. 저는 은교라는 그 소설의 핵심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대면 아직까지는 죽음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아닌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책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인데요. 정말 이 제목에서 꽂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독서하러 가실래요? 오늘 김도식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서재를 함께 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교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인의 삶? 아니면 내가 살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질문들을 던져요, 이 책에서. 근데 저는 그게 꼭 철학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도 이 작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책을 보면은 작가가 이걸 통해서 뭔가 사회에다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소설가들이 아니면 저자들이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질문들이 던져졌을 때 독자들이 나름대로 서로 다른 답들을 생각해내고 제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그게 어찌 보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그게 인문학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를 하면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역시 건국대를 빛내주고 계신 철학가 김도식 교수님만의 답변다운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철학가 김도식 교수님과 함께 교수의 서재 1편을 마쳐보았습니다. 건국대 학생들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김도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서와 함께 성장하는 건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